축구는 감독 노름이다. 축구계에서는 꽤 유명한 말인데요. 최근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분명 선수들은 똑같은데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확확 바뀌기 때문이죠. 콘테 감독이 있을 때는 득점왕 손흥민이 터치도 많이 없고 뒷공간 침투도 거의 없는데 스텔리니 코치가 지휘할 때는 손흥민의 침투가 빛을 발하면서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콘테는 떠나고 스텔리니 코치만 남으라면서 감독의 복귀를 싫어할 정도죠. 그만큼 감독의 철학이나 색깔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면서 최고의 반전을 선보인 팀이 토트넘이었다면 매우 좋았겠지만 그 주인공은 바로 맨유입니다. 맨유는 테나흐 감독 부임 이후 승점 49점으로 리그 3위에 올라서 리그 우승까지도 넘보고 있는데요. 최근 BBC에서는 맨유를 진지한 우승 도전자로 여기면서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과 이번 시즌 초반까지 맨유를 떠올려보면 테나흐가 분명히 무슨 수를 쓴 것이 분명하다. 지금 맨유는 우승을 노리고 있다. 테나흐는 부임 첫 시즌에 카라바오컵 우승을 할 것으로 보인다. 리그 우승 역시 아스날, 맨시티, 맨유의 3파전이 되었다라면서 현재 맨유의 경기력이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와, 정말 부러운 뉴스인데요. 분명 콘테 감독도 부임할 때에는 명장 소리를 듣던 감독인데 아니 솔직히 커리어만 보면 콘테가 테나흐보다 더 대단합니다.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에에서 모두 우승컵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시즌을 놓고 보면 콘테에게는 명장이라는 수식어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테나흐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리죠. 이 두 감독의 차이는 도대체 뭘까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술의 유연성입니다. 테나흐는 4백을 주로 사용하고 콘테는 3백을 고집하는데 4백이냐 3백이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대처 능력입니다. 콘테 감독의 3백 전술은 시대를 풍미했던 전술이 맞습니다. 유벤투스, 첼시, 인테르에서 모두 리그 우승을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전술이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콘테 감독의 전술에는 오로지 플랜 A밖에 없습니다. 상대팀의 전력이나 전술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주구장창 미는 건데요. 이게 통할 때는 승승장구지만 안 통할 때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축구처럼요. 페리시치가 왼쪽 윙백으로 나와서 잘했던 적이 거의 없는데도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에메르송도 참 고집스럽게 썼지만 오히려 콘테가 없을 때 더 잘하는 미스테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패스맵이나 실제 성적을 통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도 다음 경기에 똑같은 선발 멤버와 똑같은 전술을 들고 나오죠. 이게 정말 팬들 입장에서 열불이 터지는 말입니다. 안 되면 뭐라도 좀 바꿔야 하는데 그럴 생각조차 없으니까요. 반면 맨유의 테나흐 감독은 경기 중에도 전술을 바꿉니다. 가장 최근 경기인 레스터전에서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고도 원하는 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바로 후반에 선수를 교체하면서 전술적인 변화를 줬습니다. 부진했던 가르나초를 바로 빼고 대신에 산초를 투입하면서 선수의 경기력에 따라서 즉시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1차전에서 2대0으로 앞섰던 토트넘이 12분 만에 3실점을 할 동안에 콘테 감독이 구경만 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대처였죠. 마레즈가 페리치를 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걸 보고도 역전을 당하고도 6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페리치를 교체했습니다. 최악의 똥꼬집을 부린 건데요. 콘테가 없었던 맨시티 2차전에서는 스텔리니 코치와 메이슨 코치가 과리돌라의 전술을 간파하고 곧바로 상황에 대처했습니다. 센터백 다이어를 미드필더처럼 올려서 중원 싸움을 더 강하게 가져간 거죠. 이런 전술 변화가 적중하면서 토트넘은 2차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콘테는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하루 종일 바위만 내는 감독이고 테나흐는 상대방을 분석해서 가위를 내려다가도 볼을 낼 수 있는 전술적 유연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수를 대하는 태도도 두 감독이 완전히 다릅니다. 콘테는 토트넘에 부임하자마자 선수단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우승을 노리기에는 부족하다면서 3번 이상의 이적 시장을 거쳐야만 우승권 팀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콘테는 실제로 부임 후 3번의 이적 시장을 거쳐서 3천억이 넘는 돈을 썼는데요. 아직도 토트넘이 우승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장기적인 리빌딩이 필요하다면서도 즉시 전력감 선수만 영입하고 팀이 영입한 유망주는 방치하면서 대부분의 영입에 실패했거든요.
히샬리송, 비수마는 솔직히 실패고 페리치는 좋다고 쓰지만 벤 데이비스가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거기에 스펜스는 기회도 안 주고 프랑스로 임대를 보냈는데 스타드렌에서 풀타임을 출전하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과거에는 선수 이외와 좋은 편이라고 했던 98%를 기록하면서 팀의 2대0 승리에 기여했고요. 테나우는 정반대입니다. 올해 2월에 6명이 이탈해서 선수단에 큰 구멍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 스쿼드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다. 항상 선발 명단에 드는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경기가 끝난 뒤 누가 없어서 졌다는 말 따위는 하지 않겠다. 모든 선수가 메뉴의 자원이다. 누가 출전하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면서 에릭센 부상, 카세미로 징계에도 선수단을 신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뛰어난 선수가 많지 않아서 우승하기 힘들다는 어떤 감독과는 180도 다른 인터뷰죠.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인 카세미루를 영입한 다음에도 선수의 이름값보다는 자신의 전술에 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즌 개막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카세미루를 선발로 내보내지 않고 카세미루는 새로 팀에 합류했다. 아직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내 플레이 방식에 더 익숙해져야 한다면서 전술 적응이 먼저라고 말하는 강단이 있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테나 감독의 전술에 완벽 적응한 카세미루는 메뉴 대반전의 핵심 선수가 됐죠. 뿐만 아니라 테나는 유소년 팀 선수들을 성장시켜서 월드 클래스 선수를 만들어냈는데요. 유벤투스의 데리우트, 메뉴의 반더비크, 바르셀로나의 데용 모두 테나가 아약스 시절 길러낸 선수들입니다. 메뉴에 온 뒤에도 유스 출신인 레시포드를 완벽하게 부활시키면서 현재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격수로 탈바꿈시키기도 했습니다. 직전 시즌 득점왕을 데리고도 들러리만 시키는 누구와 적나라하게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부임 이후 영입한 선수들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죠. 여름에 영입한 카세미로, 에릭센은 메뉴 돌풍의 주역 수준이고 이번 겨울에 급하게 데려온 베오르스트와 자비처 역시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히샬리송, 비수마, 포로 더 말 안해도 아시죠. 마지막으로 테나우는 무엇보다 토너먼트에 강한 감독입니다. 아약스 시절에 미넨과 같은 조에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이기고 8강, 유벤투스까지 꺾고 4강에 가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요. 메뉴 부임 첫 시즌에 카라바오컵 결승까지 진출한 상황입니다. 아약스보다 B클럽이라고 불리는 유벤투스, 첼시, 인테르에서도 최고 성적이 8강인 어떤 아저씨와 차원이 다른 모습인데요. 다행인 건 그 아저씨 오른팔이 승률 100%의 명장이라는 겁니다. 웨스트햄전 손흥민 교체 투입으로 골맛을 보게 해준 스텔리니를 믿고 다음 첼시전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콘테 대신 스텔리니 감독을 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테나가 참 부럽긴 하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